안녕하십니까. 지난 차시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의 서비스 전략과 고객관리 스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차시에서는 우리 고객들을 어떻게 내 고객으로 만들 것인가, 결국 모든 장사의 법칙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고객을 끌어들일 것인가, 오게 만들 것인가, 이걸 게팅 커스터머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한번 우리 손님, 우리 고객이 된 사람을 계속해서 우리 가게로 오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키핑 커스터머라고 합니다. 결국 고객을 끌어들이고 끌어들인 고객을 지키고, 지난 시간에 어떻게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소비자를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우리 소비자들을 훌륭한 서비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고객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지킬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객 관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소상공인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비스 하게 되게 되면은 서비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서비스는 덤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서비스는 결과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덤이라고 하게 되는 그런 구식에 붙어서요, 이제는 모든 제품에는 전부 다 서비스가 들어있다. 심지어는 자동차에도 서비스가 들어있지요. 자동차라는 유형의 눈에 보이는 제품뿐만 아니라 결국은 고장, 수리, AS, 보증, 배달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건 서비스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에는 크게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무형성이라 하거든요. 따라서 고객이 오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반갑게 맞이하는 요 반갑기라고 하는 여러분들 마음은 고객한테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 눈에 반갑고 상냥하고 친절하게 고마워하는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고객에게 보여주느냐, 이걸 가시화시켜 주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서비스는 무형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서비스는 이질성입니다. 보통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하거든요. 그러면 요 직원이 할 때 서비스가 다르고 요 직원이 할 때 서비스가 다르고, 따라서 어느 가게에 가게 되면 어느 날은 음식이 짜고 어느 날은 음식이 싱겁고 어느 날은 주인 아줌마가 친절하고 어느 날은 주인 아줌마가 불친절하고, 즉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서비스가 들쭉날쭉하면 곤란합니다. 따라서 서비스는 들쭉날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항상 똑같하고 비슷하고 표준화시켜 주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실제로는 바로 그 사람이 와야 음식을 내놓거든요. 손님이 와야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거든요. 즉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은 비분리성이라 합니다. 어떨 때는 손님이 많이 와요. 어떨 때는 손님이 안 와요. 손님이 많이 올 때는 또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따라서 고객 접점에서 특히 대기 시간 같은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보통 그 서비스가 끝나게 되게 되면은 평범한 고객의 기억은 곧 잊혀집니다. 따라서 고객들이 우리 가게를, 아니면 우리 서비스를, 우리 음식점을, 우리 의류점을 어떻게 고객들이 잘 기억하고 짜장이 먹고 싶을 때마다, 음식이 배달시킬 때마다, 옷을 사고 싶을 때마다, 장난감을 갖고 싶을 때마다 우리 가게를 생각하고 우리한테 오느냐 하고 고객이 그 여러분들과 겪었던 경험에서 느끼는 기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고객을 어떻게 계속해서 붙잡아 두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까? 하게 될 때 저런 서비스의 특징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무형의 서비스를
눈에 보이게 시각화시키고 실제화시키고 표준화해서 우리 고객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고객을 오랫동안 붙잡는 방법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의 특성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아까 서비스가 무형성이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음식점에 들어가건 어느 가게에 들어가건 주인이 아니면 판매 직원이 나를 제대로 반갑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됐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반갑게 대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은 고객한테 보이지 않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 에버랜드 같은 데를 가보게 되게 되면은 정문에 저렇게 늘씬한 여자들이 여러분 에버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환영하는 마음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지요? 이렇게 손을 뱅글뱅글 돌리고 있는 모습이요. 바로 눈에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느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새로 깨끗하게 세탁된 침구 세트인데 깨끗하게 세탁이 됐는지 소독이 됐는지를 알게 뭡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호텔에 갔었더니요. 깨끗하게 새로 세탁된 침구 세트입니다. 하고 이렇게 띠를 둘러놨더라고요. 아, 참 그 예를 들면 좋겠군요. 여러분들이 더군다나 모텔 같은 데를 가보게 되게 되면요. 화장실 변기에다가 소독필 하고 띠를 누르는 거 보이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독을 했다는 서비스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도록 소독필, 요즘 코로나 시국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소독을 했다 하는 것은 고객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루 3번 계속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고 써붙여놔야 고객이 정말로 깨끗하게 소독을 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된다고요? 무형성이기 때문에 고객의 눈에서 보이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서비스의 특징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고객들은 더러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설명해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제가 더러 우리 대학원생들에게요. 제일 왼쪽에 전화를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니? 그러면 상사를 가족이나 상사랑 통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니? 하고 가운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정답게 가족과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통화를 하고 있는 사람, 제 오른쪽 끝번을 보게 되면요. 바람 피운 사람 같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즉 우리들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고객들이 여러분들이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태도나 간판이나 매장을 보고 나서 미리 여러분들을 판단해 버린다는 것이 됩니다. 왜 그러는지 또 설명하자면 무형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어떻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느 자동차 전시장인데요. 저 사람들 하는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은 사실은 자동차 전시장 쇼룸에 왔기 때문에 자동차를 봐야 되는데 전부 다 어디를 보고 있는 것이냐? 이쁜 여자만 쳐다보고 있군요. 바로 사람들은 시각적인 요소가 속마음을 더 먼저 말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고객들에게는 따뜻하고 반갑게 미소를 띤 모습으로 고객을 맞이해야 된다. 왜요? 무형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보여줘서요. 서비스에서는 고객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소상공인 여러분들입니다만은 보통 일반 대기업이나 작은 매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서비스를 담당한 직원에게 가끔 서비스 강사들이 강조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MOT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모멘트 오브 트루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진실의 순간, 진리의 순간, 결정적 순간이란 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요. 1981년에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얀 칼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용어인데요.
고객들은 15초라는 짧은 순간에 여기를 다시 거래해야 될 것인가, 거래하지 않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은 아주 짧은 순간에 고객이 판단해 버린다. 이걸 그래서 제가 MOT라는 말을 결정적 순간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그럴 겁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복잡한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네,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고객은 짧은 순간에 우리들을 판단해 버리고 여기를 찾아갈 것인가, 요 제품을 살 것인가, 요 음식점 갈 것인가, 요 옷을 구매할 것인가를 판단해 버린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얘기 말고요, 우리 고객들이 우리 음식점에 찾아오건 아니면 우리 옷을 사러 들어오건, 우리 고객들은 우리 매장에 들어오게 될 때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들어오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제품과 우리 서비스와 우리 음식점과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뭘 알아냐? 인지를 합니다. 따라서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품질이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에 앱에 들어가서 댓글도 보고, 그 다음에 리뷰도 보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격과 제품의 품질 같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어떤 걸 사야 될 것인가, 어느 식당에 가야 될 것인가, 어느 스마트폰을 구매해야 될 것인가, 어느 체중계를 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따져보는 단계를 고려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그 제품을 구매하지요. 그리고 이제 써봅니다. 써보고 나서 다시 그 제품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에 관련해서 재구매 단계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객의 구매 인지, 고려, 구매, 사용, 재구매를 고객의 구매 여정이라는 게 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고객의 구매 여정을 설명하냐?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 때 예를 들어서 돈가스를 하나 시켜 먹고 싶다라게 되게 되면은 역시 저런 단계를 거치게 되게 됩니다. 그러게 될 때요, 어떤 돈가스가 나왔다, 어떤 옷이 나왔다 하고 어느 식당에 가보면 좋겠다 하는 것을 TV, 라디오 광고나 DM이나 브로셔나 아니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리고 블로그나 커뮤니티나 맘카페에서 유튜브 광고를 보고 여러 이벤트나 트레이드 쇼를 거쳐서, 그리고 이런 오프라인 매장에 들어가서, 아니면 웹에서 들어가서, 아니면 모바일 앱에 들어가서 소셜 커머스에서 챗법을 통해서 여러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알아보고 난 다음에 실제 하이마트 같은 오프라인 스토어에 간다거나, 그 다음에 모바일 앱 스토어에 간다거나 소셜 커머스에 가서 재구매하게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게 요즘 현재 고객들이 구매의 단계에서 거치게 됩니다. 제가 이걸 다 하나하나 왜 나열했냐? 요즘은 실제로 음식을 하나 구매를 하더라도 어느 음식점을 갈 것인가, 어디 놀러 갈 것인가를 하게 될 때라도 여러분 하이마트에 가서 어느 냉장고를 살 것인가를 요즘 고객들이 하이마트 가서 알아보지 않습니다. 고객들은 요즘 어디 가서 알아보느냐? 대부분 전부 다 앱에서, 아니면 웹에서, 아니면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다 알아봅니다. 즉 거기서 알아보고 나서 거기서 어느 제품을 살 것인가, 어느 음식점을 갈 것인가를 다 결정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윗단계요. 요 윗단계가 바로 뭡니까? 디지털입니다. 바로 고객이 우리 매장에 와서, 우리 음식점에 와서 우리 제품을 와서 실제로 물어보고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웹사이트나 모바일 스마트폰의 앱에서, 아니면은 댓글이나 리뷰를 통해서 전부 다 결정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즉 고객이 디지털 단계에서 무엇을 살 것인가, 어느 음식점 갈 것인가, 어느 제품을 살 것인가를 결정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은 검색 단계에서 고객이 어떤 제품을 살 것인가, 다른 고객들은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결정해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글에서는 뭐라 그랬냐? ZMOT, 제로 모멘트 오브 트루스로 했습니다. 즉
요즘 고객들이 물건을 사거나 음식점에 찾아간다거나 어느 옷을 구매한다고 한다거나 어느 스마트폰을 구매한다거나 어느 노트북을 구매할지는 이미 고객이 스마트폰에서 아니면 인터넷 들어가서 전부 다 결정해 버리고 그러고 나서 매장에 사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구매해 버린다. 그러게 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건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건 실제로 고객들이 검색 단계에서 아니면 댓글을 보고 아니면 평점을 보고 아니면 리뷰를 보고 여러분들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까 제로 모멘트 오브 트루스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ZMOT가요.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모바일 상에서 고객이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검색되는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여러분들 제품과 서비스가 입력을 해보고 나게 되면은 어떤 자동 키워드가 있지요. 어떤 키워드를 자동으로 제안하는지 그 검색에 있어서 여러분들 사이트나 콘텐츠는 검색 결과가 사람들이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는 안 넘어가잖아요. 상단에 적어도 두세 번째 정도로 표시가 되는지 거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음식점이나 여러분들 의류나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여러분들 체중가가 소비자의 평점이나 리뷰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고 있다면 광고 카피를 검색하게 되면 검색 결과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이렇게 고객이 바로 모바일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네이버나 구글에서 여러분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소비자의 선택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 쪽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살펴봐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요즘 보통 사람의 기척이라 그러게 됩니다. 사람들이 요 가게에 자주 드나드는가? 사람들이 요 제품을 많이 구매했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음식을 시켜 먹고 싶을 때요. 배달앱에서 말입니다. 대구대학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서 약 성인 남녀 636명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배달앱에 대한 즉 여러분들은 음식 주문을 어떻게 하세요? 하고 물어봐서더니 72.4%가 직접 그 가게에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라 배달앱을 통해서 삽니다. 한 사람이 72.4%입니다. 요건 전화 주문량의 거의 3배였습니다. 그래서 배달앱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왜 그 가게를 선택하세요? 하고 물어봐서더니 배달앱의 고객 리뷰를 보고 선택한다는 사람이 54.5%였습니다. SNS 등을 이용한 업체의 광고를 보고 이용한다는 사람이 30.7%였습니다. 주변의 권유나 친구들 얘기를 듣고 권유한다는 사람은 14.8%였습니다. 여기서 바로 고객이 와서 우리 음식을 먹어보고 나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음식을 시킬 것인가, 어느 가게를 선택할 것인가, 어느 체중계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객이 인지하고 고려하고 구매를 판단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리뷰다, 평점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통 이건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을까 하고 쭉 둘러보다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은요, 안 갑니다, 거기를요. 다른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많이 있거나 아니면 길게 줄을 서 있다는 것이 맛있다는 방증이거든요. 이걸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북적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좋아한다고요. 우리 음식점을 좋아한다고요. 우리 제품을 구매한다고요. 이것을 뭐라 하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사람의 기척이랍니다. 요 사람의 기척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나 봐서더니요. 라쿠텐 쇼핑몰 CEO들의 성공 법칙이라는 책이 있더군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요. 즉
라쿠텐 쇼핑몰 CEO들의 성공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얼마나 많이 찾아와서 북적북적된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사람의 기척입니다. 사람의 기척을 느끼게 하게 되려면 가장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맛집이란 증거가 뭐지요? 그 집은 하도 언제 가더라도 3, 40분가량 기다려야 된다. 네, 맛집이란 증거입니다. 바로 줄 세우기예요. 미국의 생활용품 가게인 코조니는 한번 어떤 전략을 세웠었냐 하면은요, 마트에서 이렇게 계산대를 6개에서 2개로 줄여버렸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마트에 오게 돼서 길게 줄을 서면 항상 마트에서 계산대에서 줄을 길게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했었냐 하면은 저 집은 항상 가게에 물건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서 늘상 사람들이 붐비더라 하는 착각을 일으켜서 더 성공한 업체로 유명합니다. 줄을 세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상에서는요, 평점이나 댓글이나 리뷰입니다. 저기 대정에서 카페 허밍을 운영하고 있는 조성민이라는 사람이 쓴 작은 카페 성공 매뉴얼의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공 법칙도 약 13평 되는 좁은 가게에서 주변에 7개 되는 카페 중에서 경쟁하게 되면서 하루 200명 되는 정도의 손님들이 드나들게 돼서 북적대게 되게 되는 성공한 가게로 만든 원동력이 뭐냐?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서 북적대게 만드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느냐? 하게 되는 성공의 법칙으로 사람의 기척을 느끼게 하는 전략을 썼다 하는 내용이 있던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요분의 성공 전략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사람의 기척을 느끼게 하느냐 해서 사람의 기척을 느끼게 하는 방법은 아까 요즘은 전부 다 온라인상에서 앱에서 혹은 인터넷에 웹에서 사람들이 다 결정해 버린다 하는 얘기를 제가 강조해 있었는데, 즉 검색 단계에서 고객이 어느 가게를 선택할지 어떤 제품을 구매할지를 결정해 버립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따라서 이것은 리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댓글과 그 다음에 가게 주인이 달아주는 답글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요, 어느 초밥집 리뷰란 글이 한때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해자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여 초밥 하나만 시켜놓고 나서 자살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봅니다. 근데 음식을 배달해 주게 되게 되면서 이렇게 조그만 메모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비누꽃을 하나 선물해 줬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먹고 나서 그 초밥을 먹고 그 다음에 메모지 적은 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비누꽃을 배달해 줄 모습을 보고 나서 감동받아서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사실 어제 자살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먹고 싶어서 초밥을 마지막으로 주문을 했었는데 거기다가 메모를 남겨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비누꽃을 선물해줘서 리뷰를 남긴다. 그 댓글을 보고 나서 또 주인 되시는 분께서 답글을 정성스럽게 달아가지고 그 모습이 아주 해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모습이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고객들이 댓글을 많이 달게 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요 가게에 주문을 하나 보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거기 답글을 달게 되면 여러분들은 답글을 누구에게 답니까? 댓글을 달아주는 사람에게 답글을 달지요? 그러면 1대1의 소통입니까? 아닙니다. 요 사람이 댓글을 달고요, 여러분들이 답글을 달아서 1대1의 소통인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 댓글과 답글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 댓글과 답글, 리뷰, 평점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오고 우리 제품을 좋아합니다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서 사람의 기척을 느끼게 돼서 북적된다고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좋은 전략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가끔 댓글을 다는 모습을 봤었더니요, 의견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신 파스타는 제가 이탈리아 셰프한테서 직접 배운 것으로 우리 한국 사람의 입맛에서 딱 맞춘 것입니다. 요것은 1대1의 소통이지만은요, 제가 이탈리아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의 입맛에 딱 맞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아주 훌륭한 답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게에 대한 리뷰를 남겨줘서 고맙습니다. 음식 맛이 이렇게 나빴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작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인이 고객의 댓글에 대해서 정성껏 답글을 달아주고 있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상황을 확인해 보고 나서 전화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댓글에 대해서 어떻게 답글을 달아주느냐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다. 1대1 소통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가 여러분을 정성껏 모시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달아주고 있다. 드나들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사람의 기척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해서 고객이 북적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가끔 가게 같은 데서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댓글을 주로 얼마나 가게가 좋으냐, 음식이 얼마나 맛있으냐,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느냐 하는 댓글 알바를 쓰고 싶은 유혹에 빠져들게 되면서 쉽게 또 어떤 때는 쉽게 또 알바로 댓글을 쓰게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칭찬 일색인 댓글은 고객들이 의심한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진짜 고객들로부터 환호하게 돼서 고객이 믿는 댓글은 긍정과 부정과 중립이 다 섞여 있는 댓글이 고객들에게 신뢰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희석효과라고 하게 됩니다. 칭찬 일색인 댓글은 오히려 고객들을 의심한다. 따라서 약간의 부정적인 것도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것들이 함께 드러나야 고객들이 믿는다. 이 신뢰와 진정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의 기척을 느끼게 해주는 모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는 모습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역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고객들은 요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멘트 오브 트루스, 결정적 순간, 진실의 순간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요즘 진실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디지털에서 검색의 순간에서 다 결정이 된다. 이걸 ZMOT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객들이 이렇게 MOT에서 요즘은 디지털 결정적 순간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고객들이 어떤 순간에서 어떻게 결정하는가, 어떤 순간이 결정을 하게 될 때 대단히 중요한가. 저는 MOT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MOD가 중요하다. 즉 모멘트 오브 디시전. 이걸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고객이 결정하는 순간을 잘 잡아서 그 찬스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 고객들이 자동차를 하나 새로 구매한다. 여러분들은 물론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만 그럴 때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는 고객들의 구매 여정을, 고객들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중고차를 새로 팔고요. 그리고 새 자동차를 사고요. 그리고 보험에 가입하고요. 그리고 주유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자동차에서 통신을 하고요. 그리고 여행을 가게 되면은 우리가 공항에 가고 비행기를 타고 주차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고장이 나면은 정비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이 차가 다 망가지거나 새 차를 사게 될 때는 폐차를 하게 되는 저런 구매 여정을 거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세일즈맨에게 물어봤었더니요. 보통 자동차를 한 달에 몇 대 정도 팔아야 되냐, 몇 대 정도를 파냐 했더니 3대 정도, 4대 정도를 판다고 그러더군요.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고객들을 보통 몇 명 정도를 만나냐 물어봤었더니 300명, 400명에게 DM을 보내기도 하고 전화를 걸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해서 3대나 4대를 판다더군요. 확률을 따져봤었더니 1%입니다.
그런데 진짜 자동차 영업을 잘하는 세일즈맨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산 지가 한 12년이 넘어섰는데요. 새 차를 산 지가요. 그렇게 해서 한 번은 여러 자동차에 고칠 것이 많아서 물어봤더니 한 400만 원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새 차를 사기로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뭐라 그랬었냐 하면은 한 3,400만 원 나온다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당장 자동차가 굴러가는데 지장이 없는 것만 고쳐주세요 했었습니다. 그래서 80만 원 주고 정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곧 새 차를 사겠습니다. 당장 자동차가 굴러가는데 지장이 있는 것만 고쳐주세요. 그런 내 사정을 정비소에서 알아서 그 사람에게 자동차를 판다면은요, 대단히 확률이 높은 고객이 됩니다. 더 확률이 높은 방법을 하나 알아드릴까요? 자동차를 실제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뭐 사고가 난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게 됐었을 때 차라리 이것을 수리하는 것보다는 새 차를 사는 편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 보상을 받은 금액으로 새 차를 구매하세요. 이런 말을 들은 고장을 수리해야 되는 사람은, 자동차 보험금을 탄 사람은 97.3%가 새 차를 산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동차 세일즈맨들이라면 97.3%의 확률, 즉 새 차를 사겠습니다.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만 고쳐주세요. 정비소에서 이 말을 들은 사람하고요, 차라리 수리하느니 새 차를 사는 편이 낫겠습니다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은 1%의 확률이 아니라 50% 이상의 확률로 새 차를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를, 우리 제품을 사게 만드는 결정적인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길목을 간파하는, 저는 이 길목을 초크 포인트라고 이름을 달았었는데요. 이 대목을 잡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역시 디지털 얘기입니다. 요즘 식당에 갔었더니 스마트 순번 대기 시스템이라 해서 키오스크에서 전화번호를 들게 되면은 바로 얼마를 기다리는지, 그 다음에 지금 가게에 들어오시라 해서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음식을 주문하게 됐었을 때요, 아니면 음식값을 계산하게 됐을 때요, 전부 다 조그마한 QR코드로 해서 테이블 오더를 하더라고요. 네, 바로 응대하는 직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서빙을 하는 직원을 줄이고 대단히 좋은 디지털 도구입니다. 그렇게 돼서 알바를 줄일 수 있고 비용을 아끼는데 저렇게 스마트 순번 대기 시스템이라든지 QR코드로 주문을 하고 계산을 하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물론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음식점에 가게 되게 되면은 저런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것은 대단히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만은, 한 가지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렇게 순번대기 시스템을, 저렇게 테이블 오더를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만 쓰지 말아라. 한 번은 말입니다, 제 집 앞에는 조그마한 9,900원짜리 뷔페가 있습니다. 애슐리라고 그러게 되게 되는 것인데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어떨 때는 30분, 40분을 기다립니다. 저는 키오스크에서 일단 순번대기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하게 되면은 대략 기다리는 시간이 40분입니다. 근데 대부분 40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옆에 다른 식당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요, 저 사람은 저렇게 계속해서 몇 번 기다리다가 계속 가버린 고객이라면은 적어도 내 전화번호는 거기서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 거기서 기다리지 못하고 가버린지도 알고 있거든요. 다음번에 오게 되게 되면 늘상 오래 기다리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5% 정도 할인 쿠폰을 해준다든지, 다음번에 오게 될 때는 미리 저희들에게 전화 주문을 하게 되게 되면은 특별히 예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어디 가서 테이블 오더를 했었는데요, 단체 손님이 앞에서 많아가지고는 제가 음식을
주문해서 실제 음식이 서빙되는데 50분을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짜증이 많이 났었지요. 그러게 되는데 적어도 테이블 오더를 하게 되면요, 요 손님이 무엇을 시켰었는지, 얼마나 서빙할 때 오래 기다렸었는지는 금방 알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런 디지털로 하는 것은 자료가 남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오늘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죄송합니다. 다음번 오시게 될 때는 제대로 기다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오늘 죄송해서 달걀 계란말이 하나를 더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10% 할인 쿠폰을 드린다든지 해서 내가 불편한 사항을 다음에 또다시 올 수 있도록 고객 감동의 포인트로 고객을 관리하고 죄송하다는 사과를 보내고 쿠폰을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고객이 감동하게 되는 결정적 순간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저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음식점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런 디지털은 알바 직원을 쓰지 않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분명합니다만 우리 고객들을 감동시키는 방법으로 다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안 기다리고 가버린지를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어떤 메뉴를 시켰는지도 알지 않습니까? 하는 고객을 감동시키는 관리하게 되는 데이터로 활용하기를 적극 권합니다. 그게 고객을 감동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디지털로 그 기록을 고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라. 또 한편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객 접점을 활용하게 됐었을 때 우리가 고객을 응대하게 되게 되면서 어떤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실제로 잘 구매하더라 하는 내용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화장품 매장에서 고객 접점을 한번 활용을 해서요, 우리 고객들을 어떻게 응대하고 있습니까? 고객이 오시게 되게 되면 편하게 둘러보게 만들고요, 따라서 고객이 물어보게 되면 이런 제품이 좋습니다 하고 추천하게 되고요, 실제로 그 화장품 가게에서 그렇게 한번 실제로 발라보시겠어요? 하고 테스트를 해보게 하고요, 그래서 고객이 괜찮아요, 색깔이 너무 진해요 하고 여러 반응들을 관찰하게 되게 되는 것인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요 대목에서 어떤 고객들이 가장 우리 제품을 실제로 구매하게 되는데 중요한 단계가 어디입니까? 테스트를 해보는 고객은 거의가 구매 확률이 높다라더라고요. 그렇다면 고객들이 테스트를 해보게 돼서 한번 실제로 발라보세요 하는 응대 포인트를 관리하게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제가 어느 양복점에 가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고객들이 실제로 우리 매장에 와서 꼭 매장에 와서 고객들이 실제로 구매하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매장 직원이 한다는 얘기가 실제로 양복점에 와서는 고객이 오시게 되게 되면 사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한번 치수를 재봅시다 하게 되면서 어깨며 허리며 다 매장에서 치수를 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고객이 다 치수를 재놓고 나서도 미안하기는 하지요. 치수를 재놓고 나서도 다른 가게도 한번 둘러볼게요 하고 바로 구매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백화점에서 그런 일이 많지요. 그러면 얼른 자기 명함을 가져와서 다른 가게에 가서 다시 치수를 잴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치수 적은 것을 자기 명함 뒷면에다가 적어주게 되게 되면서 한번 둘러보고 오세요. 고객이 치수를 쟀고요, 그리고 그 명함을 받고요, 명함 뒷면에는 다시 치수를 재볼 필요가 없도록 메모가 되어 있고요, 그 가게로 다시 찾아오는 고객을 만드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치수를 잰 것을 명함 뒷면에 메모해 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직원이 고객 응대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치수를 재주면서 메모된 명함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다시 제가 어느 작은 매장에 가서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요, 고객들이 어떤 고객들이 제일 싫습니까? 하고 어느 가게 하는 매장 직원에게 물어봤었더니 저 옷을 다 입어보고 골라보고 나서 안 사고 그냥 가버린 고객이 제일 밉답니다. 생각해봐도 제일 밉겠지요. 그런데 그 직원은 고객이 매장에 들어와서 이 옷 저 옷을 다 입어보고 둘러보고 나서 사지 않고 가는 고객에게도 꼭
문 밖까지 따라 나가서 배웅 인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일부러 매장을 방문해 주셨었는데 마음에 드시는 옷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시게 되게 되면 꼭 연락드리거나 그때그때 상품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번호를 메모하고 문 밖까지 따라 나가면서 배웅 인사를 한다. 다음에 그 고객이 와서 뭐라 그러냐, 이렇게 메모를 문자를 보내주고 문 밖까지 따라 나와서 나한테 인사를 해주는 모습이 정말로 고마웠다. 제대로 장사를 하고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이 요 가게에 또다시 와야 되겠다 하고 느끼는 직원들에게는 특별한 비법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고객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는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다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옷가게를 한다면 옷을 파는 것이고요, 스마트폰 매장을 운영한다면 스마트폰을 판다고 생각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을 하게 된다면 음식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고객들의 관점에서는 음식만 먹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만 구매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고요. 여러분, 맥도날드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 레이먼드 크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진에 보이는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요, 53살 때 맥도날드를 처음으로 창업했었습니다. 근데 53살 때 창업하고 나서요, 72살 때까지 저 맥도날드를 운영하다가 미국에서 한 6,000개 정도 매장을 만들어 놓고 나서요, 은퇴를 한 20년 동안 하고 나서 은퇴를 했었는데,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무엇을 했었냐 하면은 자기가 창업했던 맥도날드 매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직원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소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직원들에게 이런저런 일을 소일하게 되면서 맥도날드에 다니게 되게 되면서 꼭 했던 말이 뭐냐 하면은 직원들에게요, 여러분, 우리는 햄버거를 팔지 않습니다. 우리는 쇼 비즈니스를 합니다. Remember, we are not in hamburger business. We are in show business. 직원들은 우리가 왜 햄버거를 파는 일을 하는 것이지 쇼 비즈니스를 합니까? 하고 항상 반문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QSCV라는데요. 퀵. 우리는 빠르게 서비스한다는 것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지 않습니까? S, 서비스. 우리는 즐겁고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약간 큰 소리로 인사하십시오. 서비스가 좋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QSC. 그 다음에 클린. 우리는 항상 깨끗하고 청결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QSC, V, value. 우리는 아주 싼 음식을 파는 것이지만은 정말로 가치 있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햄버거를 파는 것입니다. 우리는 햄버거 장사가 아니라 고객들에게 이런 쇼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의 진짜 사업입니다. 그런 강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TGI 프라이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들은 음식을 파는 것이냐? 보통 TGI 프라이데이에서 스테이크가 한 4만 원 간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보통 원재로 되는 고기값이 얼마겠습니까? 아마 5, 6천 원일 겁니다. 그렇다면 5, 6천 원짜리 쇠고기를 가지고 4만 원짜리 스테이크인데 저렇게 부가가치를 만드는 원동력이 뭡니까? 고객들에게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한 경험, 추억, 이벤트를 제공해서 저 식당을 무대로 스테이크를 소독으로 입장료를 받는 영업입니다. 생일 때 가지 않습니까? 연인하고 데이트를 할 때 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고객들에게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하고 경험하고는 다릅니다. 즉, 서비스는 경험하고 구별돼야 됩니다. 탐 피터스가 한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여러분, 스타벅스는 커피를 팔지 않습니다. 커피 원두값은 100원 정도거든요.
저게 싸게 팔게 되는 데서 원 제품을 팔게 되게 되면 하나에 1,000원 정도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팔거든요. 저게 싸게 파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는 2,000원이거든요. 스타벅스에서 왜 4,500원에 팝니까? 집과 가정을 제한 제3의 장소, 경험을 판다르거든요. 따라서요, 데니얼 핑크라는 미래학자가 나는 어느 도시에 도착하기 전에 인터뷰를 하게 되게 되면 항상 만날 장소로 스타벅스를 선택했다. 이 사람은 인터뷰 장소로 스타벅스를 선택했었는데, 그래서 스타벅스는 나한테 뭘 팔았냐? 커피를 판 것이 아니라 커피 한 잔 값을 받고 서너 시간 동안 인터뷰할 장소를 파는 스타벅스는 나한테 뭐냐? 사무실 임대업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까 맥도날드에서 쇼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우리가 우리 고객들에게 뭘 팔아야 되느냐? 제가 인형 가게를 하는 친구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형수선집을 당장 때려치우라 했습니다. 가게 이름을 인형병원이라고 생각하라 했었습니다. 가게 이름을 누구네 인형병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다고 요즘 텔레비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요즘 반려인형도 젊은 아이들에게, 아니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인형병원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인형수선집에서는 말 그대로 수선입니다. 3,000원, 5,000원, 10,000원 받습니다. 인형병원이 되게 돼서요, 눈알이 빠졌으면 안과, 그 다음에 솜털이 빠졌으면 성형외과, 피부가 그 다음에 다리가 했었으면 애과, 저렇게 해가지고요, 애기들이 오게 되게 되면은 보통 반려인형이라 이렇게 되면 때가 묻었지만은 부서졌지만은 털이 빠졌지만은 눈알이 빠졌지만은 그렇게 해서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인형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요, 입원 확인서를 쓰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인형을 맡긴 아이들에게 경험을 해주고 애틋한 감성을 집어넣게 되게 되면은 저건 수선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하느냐? 안 아프게 수술해 주세요. 이쁘게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3일 후에 퇴원시켜 주세요. 해서 경험을 살려줘서요, 감성을 집어넣어줘서요, 3,000원, 5,000원, 10,000원 받는 것이 아니라 3만원, 5만원, 10만원, 심지어는 50만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경험과 감성을 집어넣어 주는 것으로 해서 사람들은 수선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노력을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접목할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부분도 꼭 고려해 보세요. 을지로에 가보게 되면 호랑이 카페가 되는데 메뉴는 라떼가 유명하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라떼 커피를 마시고요, 저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것으로 해서요, 요즘 인스타그래머블, 정작 라떼를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샌드위치를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인스타에 올릴 만한 사진을 건지는 것으로 해서 대단히 유명한 카페가 되어 있던데요.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 쪽을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상품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요즘 우리 고객들이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서비스나 제품이 무엇일 것인가 하는 부분 쪽들을 고려하게 됐었을 때요, 요즘 우리 고객들이 전에는 친밀감을 형성하고 우리 제품을 살 사람인가, 그 다음에 실제로 판매를 하고요, 마무리하는 데서 어떻게 이 제품이 이 서비스를 우리 고객들이 구매하도록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신경을 썼다면, 요즘 고객들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요즘은 모든 정보가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소문이 나고요, 댓글이 난무하고요. 따라서 요즘처럼 투명한 사회에서는 정말로 우리 고객들의 관점과 만족과 감동을 창출하는 것이 무엇인가?
호감과 신뢰와 진정성입니다. 그래서요, 전에 한번 프랑스 맥도날드에서는 이렇게 광고한 적이 있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으면 해롭습니다. 맥도날드가 왜 햄버거를 팔기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저기는 정말로 자기들이 햄버거를 파는 것보다는 국민들의 건강을 더 먼저 생각하는구나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그해 프랑스 맥도날드가 전체 유럽 맥도날드 매출액 1위를 차지했었고요. 그리고요, 어느 현대백화점의 매니저는요, 유아용품을 팔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임신부가 사러 오게 되게 되면요, 지금 다 사가지 마세요. 선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지막 달에 사가세요 하고 사람들을 되돌려 쓸데없이 많이 사가지고 나중에 2개, 3개가 되는 일이 있을까 봐서 마지막 달에 선물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와서 구매하시라. 즉 고객이 구매하지 않게 만드는 것에 신경쓰므로 해서 자기 진정성을 보여줘서요, 정말로 가슴으로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인류 장사꾼이다 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요, 어느 친구는, 저는 은행원이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저기 서산에 가 있게 되는데요, 서울의 아파트 단지랑 계약을 해서 유기농 배추 절임, 유기농 채소를 납품하더라고요. 어느 해인가는 병이 너무 심해서 농약을 쳤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각 아파트 단지 사람들에게 다 알려서 실제로 농약을 친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10개 단지에다가 계약을 맺었었는데 1개 단지는 그렇다면 올해는 구매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고요. 나머지 9개 단지에서는 병이 심해서 농약을 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적게 치는 경우라도 괜찮다, 속사가 섰겠다 하면서 오히려 신뢰와 진정성을 보여주는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더 믿음과 신뢰와 진정성과 감동을 주는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실제로 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었더니요, 어느 운동화를 파는데요, 이 등산화는 정형외과 의사가 추천한 깔창이며 5년간 품질 보증을 해드립니다 하고 장점만 말하게 되는 경우하고, 이 등산화는 불행하게도 색상이 지금은 2종류밖에 없습니다. 살짝 단점을 열거한 경우하고 비교를 해봤었더니 압도적으로 단점도 함께 말해준 것이 고객들의 신뢰를 얻는 것으로 해서 훨씬 더 많이 팔렸다. 이것을 흠집 효과라 합디다. 바로 요즘 고객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될 것인가? 신뢰와 정직과 감동을 통해서 우리 고객들에게 여러분들의 진정성과 만족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바로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고 단골 고객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